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기사 하나 같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끌 B2 다시 시작되나?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 40%대 회복. 지난달 40.7%, 전달에서 4.7%포인트 급등했다. 노원이 최고고, 대선 이후 거리두기 완화, 결혼 수요 증가 영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새는 어떤 기사가 나와도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해석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서 저는 포인트는 이거라고 봐요. 일단은 영끌 B2 다시 시작됐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너무 적어요. 거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뭐가 살아난다 만다 할 건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서울이 만약에 5천 건 정도는 한 달에 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치면은 2월 달을 기준으로 1,000건 밑으로 꺾였거든요. 그럼 지금 1,000건이라 그랬을 때 1,000건에서 2배가 늘어도 2,000건이에요. 근데 기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거래량 전달 대비 2배 급등, 3배 폭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평소에 서울이 한 달 거래량을 5,000건씩 치다가 1,000건으로 떨어졌다가 3배 돼봤자 3,000건인 거예요.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20,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 40%대 회복을 하든 말든 이거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 기사 많이 보셨죠? 20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율이 올라간다. 근데 여태까지 그 기사를 보시면서 뭔가 본인에게 남은 게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게 어떤 기사를 보든 해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뭔가 경제적 활동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해하는데 바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건 알아두세요.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언론사가 모두 다 파워가 있고 전문 분석력이 있겠지만 이 기자님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이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수년 동안 기사를 읽고 분석하고 모아봤지만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기자님들의 직업은 부동산 투자자나 분석가가 아니라 기자님이에요. 기자님은 언론사 소속이에요. 신문사나 방송사죠. 신문사나 방송사는 부동산 정보 제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또는 뭔가 뉘앙스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만 가치가 있는 기사이지 객관성, 전문성을 갖추면 더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짓을 쓰진 않지만 지금은 워낙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면 전 특히 이걸 잘 안 읽는 게 벌써 여기 뜨잖아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부동산을 지금 아예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지 오래됐고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20, 30대가 만약에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 올라간다면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20, 30대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게 이상하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를 포함해서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는 부모님이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정말 좀 마음이 아픈 세대이기도 하죠. 형제 많죠. 당연히 물려받은 재산 적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 어떤 복지 혜택이 없던 때예요. 주 52시간이라던가 주 5일제라던가 결혼 문화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고생하고 가장 많이 힘들고 가장 많이 자수성가한 세대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까지 돌봐주고 있는 기형적인 세대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아마 인생 행복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드신 분들이 워낙 많은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분들, 훌륭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태어난 그런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이분들이 살아보니까, 잘 살아보니까, 특히 이분들 중에 좀 잘 돼 보니까 자녀한테 서울 아파트를 사줘야겠다고 판단한 게 잘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비난하는 건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20, 30대가 부모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이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모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회다 기증하고 옆에 친구 나눠주실 거예요? 그럼 옆에 친구랑 경쟁은 왜 하세요?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부자를 욕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을 모아서 자녀를 줘요. 자녀가 제일 예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에 기증하는 사람은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돼요. 1%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법만 지킨다면 세금만 똑바로 낸다면
자녀에게 서울 아파트를 사주는 건 문제가 없어요. 배가 아픈 거지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저도 주변에 있어요. 그냥 바로 강남 아파트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못 따라가요. 제가 주변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못 따라간다고. 이미 늦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자, 그러면 20, 30대가 서울 아파트를 가져가는 건 일단 보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보고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증여가 많이 막혔어요. 뭐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증여가 있다면 또 증여성 거래가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증여는 여기 안 잡혀요. 증여는 통계 거래량의 매매에 잡히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증여성 거래는 뭐냐면 보기엔 매매 거래인데 알고 보니까 가족 간 거래를 한 거예요. 이거는 매매가에 잡히는데 이것도 지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 30대가 무슨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집을 어떻게 사는지 지난 2, 3년 동안은 판단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증여세를 계속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20, 30대가 지금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 올라갔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본인이 가진 돈만으로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30대 맞벌이 고액 연봉 부부는 대출을 통해서 서울 아파트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끼시긴 하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봐야 되는 그게 아니라 20, 30대가 여러분 일단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는 접어놓고 일단 설명 다 드렸고요. 20, 30대가 서울에 집이 필요한 건 이해하세요? 20, 30대가 서울에 아파트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세요? 인정하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전부 다 고부가 가치의 사업이 발전하면서 그 직업 대부분이 정말 좀 짜증나는데 수도권에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에 있단 말이에요.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인천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인구수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인천 전체 공단의 매출을 판교 전체 매출이 역전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세상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판교 전체 면적이 한 요만하다고 쳐요. 지금 제 손가락 끝부분이라고 치면은 인천은 공단 다 합치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매출이 역전이 됐다는 건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직장들이 서울급,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 30대가 교육을 잘 받았는데 직장을 대부분 어디에 구할까요?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권에 구하겠죠. 근데 경기도권에 솔직히 과천이나 판교나 광명이나 분당 이런 데는 서울급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 집이 필요하겠죠. 근데 서울에 집을 구하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는 여러분 월세 얼마나 오른지 혹시 아세요? 제가 2년 반 정도 됐나? 2년 반 정도 전에 봤던 아파트가 월세가 한 350이었거든요. 요번에 가니까 700이더라고요. 700 얼마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2배가 올랐고요. 보증금도 올랐어요. 월세가 지난 2년 동안 2배가 올랐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10년 동안 월세가 2배가 안 올랐어요. 아파트가. 10년 동안 2배가 오르지 않던 아파트가 단 2년 만에 2배가 올랐어요. 월세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가 2배가 올랐는데 20, 30대가 이 월세가 감당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전세는요? 대출이 안 나오다가 여러분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잘 받으면 4%, 5% 나옵니다. 아니면 5%. 왜 그러냐면 대출이 잘 안 나오면은 당연히 대출 금리를 올려요. 은행은 돈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는 이 희소성과 가치예요. 돈을 빌리기가 어렵잖아요.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빌려주는 입장에서 빌려주기가 어려우니까 빌려줄 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빌리고 싶은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서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2%대이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은 4%를 넘어서 5%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져보면은 월세랑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월세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월세가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전세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보증금 3억이었는데 3억에 50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3억이었다가 3억에 50이 됐죠. 나중에 3억에 50을 다시 전세로 환산하면 전세가가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전 월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서울은 젊은 세대가 못 들어오거나 전월세로 못 들어오거나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선 서울의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서울에 집을 사는 비중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객관적으로 20, 30대랑 40, 50대를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집을 누가 더 살 능력이 뛰어나고 누가 더 사고 싶겠어요? 40, 50대가 집을 더 사고 싶은데 왜 20, 30대 매입 비율이 계속 올라가겠어요? 답이 없거나 전월세를 못 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왜 20, 30대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전월세를 못 구해서. 두 번째, 부모님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세 번째, 20, 30대가 뭐가 바뀌었냐면은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늘어났어요. 옛날에 상대가 안 돼요. 비트코인, 주식 뭐 다 합니다. NFT 이런 거 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늘어나서 전 이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고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영끌 비투니까 20, 30대가 잘 몰라서 사고를 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서울 아파트 수요 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진 않은지 우리 20, 30대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애들과 살 수 없는 애들로 양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사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좀 영상을 달아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